자, 다음 문제 17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쵸? 그리고 등차 수열이 이제 AN이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AK를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먹인 것을 SN이라고 정했다. 그쵸? 그냥 SN이라는 것은 수열의 합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TN이라는 것을 보니까 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등차 수열 AK에다가 절대값을 처리한다면 시그마를 씌웠다. 그쵸?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SN과 TN을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는 자체가 사실은 절대값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왠지 선생님 생각엔 얘가 음수가 되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SN과 TN을 구별을 해놨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AK라고 하는 이 등차 수열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얘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SN과 TN에 대해서 저렇게 정의를 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쌤 생각에는 뭐 첫째 항이 혹은 음수거나 혹은 뭐 공차가 음수가 이지 않을까. 쌤은 그런 이제 짐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계속 보시면 자, S7하고 T7이 똑같아요. 이거 심상치가 않아. 자, 그리고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과 TN의 합이 84라고 주어졌다. 그쵸? 자, 요거 한번 복습해볼까? 자, 지금 AN이라고 하는 이 등차 수열이 있단 말이야. 쌤은 등차 수열을 이제 줄여서 AP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썸머리 SN은 어떻게 구해 우리가? 자, 2분의 N 그리고 중괄호 여시고 첫 장의 2배 그리고 DN-1 곱을 이렇게 적으셨잖아. 그쵸? 자, 그리고 보시면 N이 여기랑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얘네 곱해지면 N의 몇 차가 된다? N의 2차가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2애가 곱해지면 1차항이 되겠다. 그쵸? 따라서 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SN을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이런 식의 2차 다항식이 된다는 거야. 2차 함수가. 뭐가 없는? 상수항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주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그 녀석의 SN은 뭐다?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가 된다는 관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할 건데, 자, 보세요. 일단은 가조건을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S7과 T7이 서로 똑같대요. 그러면 S7과 T7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녀석의 7을 넣은 값이 서로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시그마를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네. 시점과 종점이 똑같기 때문에 저 가라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S7-T7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시그마가 1부터 7까지 똑같기 때문에 수열들을 합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얘가 얼마란 거야? 0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얘죠. 얘에 대해서 좀 고찰을 좀 해볼까? 얘는 있잖아. 요런 모양이잖아. 그지? 맞냐? 그런데 보시면 이 절대값 AK는 두 가지 폼밖에 안 돼요. 하나는 그대로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거나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최종적으로 0이 되겠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A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의미를 하겠다. 그쵸? 만약에 그게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얘가 어떻게 돼요? 마가 만나서 플러스가 되면서 2AK가 되겠죠. 언제 그렇게 되는 겁니까? AK가 음수일 때. 따라서 0이거나 혹은 얘가 뭐다? 음수라는 거야. 0이거나 음수다. 얘가 뭐라고? 0이거나 음수라는 거야. 그런데 1부터 7까지 넣은 이 값들이 합이 0이래요. 음수 아니면 0이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음수인 게 하나라도 등장하게 지금 양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구조가. 그럼 0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음수도 한 번도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되겠어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 1부터 7까지 그냥 AK랑 절대값 AK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자, K라고 한 녀석이 예를 들어서 1부터 7까지의 자연수였을 때 AK는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대로 나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 나조건까지 한번 볼까? 자, 6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과 T는 합이 84라 그랬잖아. 자, 이 7이라는 것도 예외는 아니야.
그래서 둘의 합이 분명히 84이면서 같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 얼마가 된 거야? 4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6 이상이라 했으니까 6을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S6 더하기 T6이 얼마야? 똑같이 84라고. 자, 물어봅시다. K가 1부터 7일 때 A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K가 7까지는 SN과 TN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 절대값이라는 게 그냥 벗겨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S6과 T6도 서로 같은 겁니다. 얘가 그럼 얼마로 같은 거야? 42. 얘도 42로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조건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알게 됐느냐? S7이라는 녀석도 42라는 것을 알게 됐고 S6이라는 녀석도 42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SN, 즉 등차 수열의 이 썸머리는 2차 함수라 그랬다, 그쵸? 근데 둘이 지금 어때요? 정의역이 6이고 7일 때 서로 42로 같다라는 거 아니겠어? 맞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자, 아까 어떻게 생겼다? SN은 상수항이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분명히 어딜 지나요? 그쵸? 0,0을 지나겠다, 그쵸? 물론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에서 이제 정의역을 자연수로 추린 거를 의미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그림을 그릴 때는 정확하게 이제 그리기 위해서 0,0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 특성상 여러분들이 어때요? 딱 봐도 공차가 음수란 걸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S7과 S6이 똑같아. 얘에서 얘를 빼면 뭐가 나와? A7이 나오겠다, 그쵸? A7이 나온다고. 자, 화면을. 자, 요건 지울게. 어차피 쉬운 거니까.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A7이 0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S7이 42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얘네들이 뭐야? 다 0인 거는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H7이 0이라는 사실도 이제 거저 알 수가 있고 공차가 음수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SN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왜 위로 블록이야? 공차가 음수라서 그런 거야. 요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7과 6을 넣었을 때 42로 똑같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2를 여기쯤 이렇게 그렸어. 얘를 S는 42라고 할까? 그랬을 때 요 교점에 이 정의 값이 각각 얼마라는 거야? 얘가 6이고 7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알겠니? 그리고 6과 7 사이에 뭐가 있다? 대칭축이 계시겠다고. 얼마입니까? 2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0이면 여기 나머지 x 절편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얘랑 평균이 2분의 13이니까 얘가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쵸? 자,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SN만 구해도 지금 끝이 나요. SN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 0을 지나고 13을 지나니까, 자, 일단은 최고창의 그 개수가 음수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그리고 n 곱하기 n-13. 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문제 없을까? 자, 문제 없다.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라지 A만 알면 되는 거야. 양수. 우리가 어떤 조건 하나 할 수 있죠? A 값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S7이 지금 4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7을 넣었을 때 42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 이 상수 A를 잡아낼 수가 있겠죠. 자, n에다가 7을 넣겠습니다. n에다가 7을 넣게 되면 S7, 즉 42라는 게 되는 건데 7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7A. 그리고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6이 되나요? 이렇게?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2A가 되니까 A란 것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나요? 그러면 A가 1이 되겠죠. 1. 이게 마이너스 42가 아니라 그냥 42A니까. 따라서 A는 1이 되고 SN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의된다? 마이너스 N, N-13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다.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야? T의 15다, 그쵸? T의 15. 자, 좀 화면 잘리네. 잠시만. 오, 설명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T의 15를 구하고 싶대. 지금 SN과 TN의 합이 84라는 거 알잖아. 6 이상일 때. 따라서 S15랑 지금 T15가 합이 84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15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여기다 15 집어넣어볼까? S15 얼마야? 15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5, 그리고 15 넣으면 2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0이 된다, 그쵸? 따라서 T15는 뭐가 돼요? 자, 마이너스 30을 넘기게 되면 T15는 114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7번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수열 문제가 확실히 좀 많이, 이 정도면 좀 어렵게 나온 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런 절대값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이 등차 수열의 썸머리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필히 아셔야만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 지우고. 자, 그런 다음에, 자, 20번 문제인데요. 자, 20번 문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번이 그렇게 막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접근을 할 때 직접 돌파를 할 건가, 아니면 여사건으로서 이제 간접 돌파를 할 건가, 거기서 많이 이제 결정을 좀 하기가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선생님은 여사건으로 풀었었거든요. 여사건이 좀 더 쉽다라는 것들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잠시만. 자, 문제는 안 읽어도 되겠죠? 이해를 다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모든 그릇에다가 이제 한 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건을,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 사건을 갖다가 쌤이 A 사건이라고 단정을 지을게요. 일단은 접시 위에 담는 것 자체가 이제 바탕 사건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NS로 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쵸. 주사위를 3번 넣으니까 6을 3번 곱하니까 6의 세제곱. 즉, 216이 바탕 사건의 사이즈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 사건의 여사건은 뭐야? 비어있는 그릇이 존재하는 거다, 그쵸? 그죠? 그래서 A의 여사건을 한번 케이스를 잘 분류를 해보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렇게 6, 1, 2가 나왔다 치자. 물론 순서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과자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비게 된다, 그쵸? 충분히 여사건에서 속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저런 경우를 먼저 볼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X 6, 1, 2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선택을 해요? 일단은 이오테에서 이오테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녀석을 선정을 하면 자동으로 좌우가 선정이 되는 거다, 그렇죠? 따라서 일단은 1, 2, 3, 4, 5, 6 해서 총 6개를 일단 크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쌤이 6, 1, 2를 선택을 했어. 1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럼 6, 1, 2 중에서 1, 2, 6일지 6, 1일지 2, 6, 1일지 순서를 또 정해야 되는 거니까. 주사위를 3번 던진다는 것은 순서를 고려한다는 소리니까. 따라서 그런 경우가 몇 가지? 네, 300개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케이스부터 볼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또 뭐냐?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두 개는 동일한 거죠.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1, 2번 나왔어. 이렇게. 그리고 2가 한 번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이 2번 나왔으니까 일단 얘는 과자가 들어가는 거고, 2가 한 번 나왔으니까 과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렇죠? 빈 그릇이 2개 발생한다, 그렇죠? 여사건이 충분히 포함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죠. 1, 1, 2 이런 것들. 자, 이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1을 2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3을 한 번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과자가 어디 들어간 거야?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고, 자, 한 칸 떨어져서 넣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과자가 들어간다, 그렇죠? 이 과자가 들어가지 않게 됐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가능하던 거야. 따라서 이웃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랑 또 어떤 경우 1, 1, 3처럼 한 칸 띄어서 고르는 경우,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시면 일단은 1, 1처럼 중복될 녀석을 6개 중에 하나를 캐치를 하셔야 돼. 따라서 일단 어떻게 시작해요? 6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웃에 있는 녀석이 2가 될 건지 6이 될 건지 좌우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해야 되잖아. 따라서 좌우해서 2를 곱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줘야 돼요? 1, 1, 2 이런 녀석을 순열을 해줘야 된다, 그쵸? 따라서 그건 몇 가지입니까? 3가지가 되겠다,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중복이 될 녀석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6가지. 그리고 한 칸 띄어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좌우 2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리고 1, 1, 3을 순서대로 나열한 경우 수가 3가지가 되는 거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번 케이스는 얘네들을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좀 이따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자, 세 번째. 마지막 여사건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모두가 동일한 거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1, 3번이 나온 거야. 이렇게. 충분히 그러면 얘네들이 비게 되겠죠. 여사건이 된다 이거야. 따라서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1로서 3번 똑같이 뽑는 경우, 이런 경우 몇 가지야? 1, 1, 1, 2, 2, 2, 3, 3, 3 총 6가지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따라서 모두 구해보시면 얘는 얼마가 돼요? 36. 얘는 6, 6, 36, 72. 얘는 얼마 돼요? 그냥 6이다, 그쵸? 따라서 36 더하기 72 더하기 6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108. 그쵸? 얘를 더하면 114가 되나요? 따라서 여사건의 사이즈가 114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다. 그쵸?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뭡니까? 여사건이 아니라 원래 사건이니까, 그럼 원래 사건은 바탕사건 216에다가 114를 빼는 거다. 그쵸? 빼면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102가 나온다. 그쵸?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우린 PA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사건 216분의 10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잘 해보시면 뭐가 되는가? 36분의 17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알게 돼요. 자, 6으로 나누면 되겠죠? 17, 6으로 나누면 36 맞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여사건으로 풀지 않고 정면으로 개수 세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살짝은 그러면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접근하게 되면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칠판 한번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인데 21번 또 사실 킬러 문제가 이제 나오는 위치잖아요. 그쵸? 근데 21번이 선생님은 이제 풀면서 전혀 킬러라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번을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미리 겁을 먹고 이제 풀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21번은 나름 할만해요. 물론 30번은 좀 어렵습니다. 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일단은 얘기가 어때요? 자, fx가 아주 깔끔하게 지금 오픈이 돼 있다, 그쵸? 미지수한 없이. 그리고 fx의 역함수가 나왔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역함수 문제들은 거의 거저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hx를 새롭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뭐야? 원래 함수에다가 그 녀석의 역함수를 뺀 녀석을 hx로 정의를 했단 말이야.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역함수 많이 했잖아. 그쵸?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gx는 이렇게 생겼겠다. 그쵸? yx 대칭. 그러면 hx는 누굴 말한 거야? 이 얘네들의 격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림으로 해석하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기억 볼게요. h1이 0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기억 먼저 보시면, 자, h1이라고 하는 건, 자, 정의를 해석했을 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쵸? F에다가 G를 뺀 것이 얼마냐. 자, F1과 G1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쵸? F1은 얼마입니까? 일단 대입을 해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아, 1이네요. 그쵸? 끝났네. 양변에 우리 G를 이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G1도 마찬가지로 1이다. 그쵸? 따라서 둘 다 1로 또 똑같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자, 기억은 맞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자, 니은 보실게요. 자, 니은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두 양수 a, b가 이제 4보다 작은데, 자, 대소관계는 b가 a보다 더 크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hx를 정적분한 값이, 이 값이 최대일 때 b-a가 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야.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fx의 이제 개형을 갖다가 이제 그릴 줄 아셔야 되겠죠. 자, hx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차이기 때문에 fx만 제대로 구하면 끝나요. 근데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고 느껴요, 쌤. 자, 그래서 니은을 할 건데 f'x를 구해봅시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제곱이 이제 분모가 되는 거고, 위에는 어떻게 돼요?
앞 위에 거부터 미분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미분하시면 되겠죠. 빼기 그리고 위에는 4x제곱 그리고 밑에 거 미분하면 2x 세제곱 요렇게 2x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 계산을 다 해보시겠지만 쌤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봤더니 자, 계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얘를 파악하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다, 그쵸? 얘는 어떤 녀석이야? 얘는 항상 양수란 말이야, 그쵸? 24도 항상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x가 뒤에 있으니까 얘는 어떤 모양인 거야? 양수를 개수로 하는 어떤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극값을 파악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y는 어떤 양수 x 이런 식으로. 따라서 0보다 작을 땐 0보다 클 땐 양이 되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즉 다시 말해서 x는 0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f0은 f의 극소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fx의 계형을 그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극소값은 알아냈어요. 참고로 f0이 얼마입니까? 바로 0이야. 아, 그러네요. 0,0이 극소값이네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gx하고의 그런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gx를 직접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hx랑 gx의 그거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단 거야. fx랑 x의 교점을 찾아도 충분한 거죠. gx를 구하지 않아도. 얘를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자, 양변에 저거 이제 분모를 곱했다고 하면 4x제곱 그리고 얘는 x세제곱 플러스 3x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를 잘 정리를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넘기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x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인수분해 예쁘게 되죠. 이렇게. 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0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야. 누구랑? 역함수랑. 아시겠죠? 따라서 그림을 대충 파악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요. 일단 0,0을 지난다. 이런 식으로 극소를 때리면서 그리고 1x를 좀 그려보면 여기를 1, 2, 3, 4라고 할게. 1, 2, 3,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약간 살짝 못 팠나? 3, 4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여기쯤 여기가 4,4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 대충 그리고 그럼 1에서 만나고 그 다음 어디? 3에서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대충 쌤 생각에는 그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이후의 개형은 쌤 어떡합니까? 자, 쌤이 이제 늘 그래프의 개형 그릴 때 강조한 세 가지가 있다, 그쵸? 대, 변, 극점입니다. 대칭성, 변곡점, 극점, 마지막 점 뭐야? 점근선. 아시겠죠? 그래서 리미트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fx가 어떻게 됩니까? 보시면 지금 분자 분모가 똑같이 2차 방식이다 그랬죠? 그럼 최고차항이 개수대로 가는 거니까 4로 점근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y는 4인데 여기에 점근하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쭉 될 거란 것을 지레짐작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덧칠을 해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 gx는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리고 x는 4 이렇게 점근을 하겠죠. 자, 여기까지 두시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지금 a부터 b까지 정적분한 hx를 정적분한 값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너네 생각은 언제인 것 같아? hx는 아마 f가 위에 있고 g가 밑에 됐을 때 둘러싸인 면적을 의미를 할 수가 있는데 쌤 생각엔 얘가 제일 큰 것 같아. 그렇지 않냐? 지금 fx가 위에 있어야 저 정적분 값이 일단 양수가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자동 탈락하는 거고 이 부분만이 양수가 되는 거고 얘가 그냥 이 넓이가 저 값의 최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b는 얼마? b는 1. a는 얼마? 아니죠. b가 3이고 a가 1일 때를 의미하겠다. 그쵸?
따라서 b-a라고 한 건 3-1이기 때문에 2를 의미한 게 맞겠다. 그쵸? 따라서 D는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한번 보실게요. 자,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점을 제대로 잡아야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디귿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놓쳤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hx의 도함수 f'x의 최대값, f'의 최대값.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값이라면 일단 극대극소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함수의 도함수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막 극점을 찾잖아요. 근데 지금 h'의 최대값을 이야기하려고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h', 즉 도함수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도함수를 원래는 어떤 의미야? 도함수란 것은 미분계수를 상시적으로 이제 x값을 대입했을 때 쉽게 구하게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갖다가 도함수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의 원래 이름 뭐다? 미분계수 함수라고 봐도 무방한 거야. 따라서 지금 그림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다른 길로 돌아갈 필요 없이 기하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h'x란 것은 x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고, 미분계수의 최대값을 의미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지금 hx가 누굽니까? 지금 hx라고 하는 건 fx 마이너스 역함수 gx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미분을 먹이면 각각 이렇게 되는 거잖아. f의 미분계수, g의 미분계수. 근데 둘은 뭐다? 역함수 관계다. 따라서 쌤 생각이 이래요. 얘가 졸라 크고 얘가 제일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 너는 생각에? 쌤 생각엔 여긴 것 같아. 내 생각엔 여긴 것 같아. f'x가 가장 클 때가 난 여긴 것 같아. g'x가 가장 작을 때가 내 생각엔 여긴 것 같아. 얘네.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의심을 했으면 체킹을 해보면 되는 거냐?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쌤 생각엔 그래요. 만약에 이 지점이 fx의 변곡점이면 어떻게 된 줄 알아? 변곡점이면? 지금 개형을 대충 그리긴 했지만 그 얼추 맞는 거거든요. 이 아래로 볼로 가다 그치? 아볼. 여기서 대충 어떤 것 같아? 위볼일 것 같다 그치? 만약에 여기가 아볼에서 위볼로 갈아타는 변곡점이라면 이때 미분계수가 나는 최대라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서 f2'을 또 구해야 되겠죠. 자, f2'을 여러분 시간상 선생님이 좀 미리 좀 구해왔어요. 너무 이제 계산 위주로 가면 좀 지루하니까 f2'x를 선생님이 어렵게 구해왔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7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x는 1에서 뭐를 갖는다? 변곡점을 갖는다라는 거야. 부호 변동이 1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있다. 그쵸? 따라서 x는 1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여기가 변곡점이다.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미분계수가 클 것이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그 역수에 있는 g'x의 g'x는 가장 작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언제가 되는 거야? 1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h'x의 최대라는 것은 h'1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러면 f'1 마이너스 g'1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를 구한 다음에 얘는 그냥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f'1은 얼마야? 자, f' 아까 구했죠? 여기 그쵸? 1 넣어봐요. 얼마입니까? 1 넣으면 얘가 4의 제곱 16, 16분의 24. 16분의 24가 얼마야? 2분의 3인가요? 그쵸? 2분의 3입니다. 그쵸? 2분의 3, 그리고 그것의 역수인 3분의 2. 얘 차이하면 얼마입니까? 6으로 통분 때려주시면 얘가 9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답은 얼마가 돼요? 6분의 5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디귿에서 뭐라 했어? 6분의 7을 했다는 점? 틀린 소리입니다. 답은 따라서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번 문제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 맞다. 그리고 이게 관연도 기출 2013년에 9월 가형 모의고사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21번은 쌤 생각에는 킬러 문제 절대 아니고 4점 상 정도, 4점 중상 정도로 난이도를 줄 수가 있겠다. 자, 칠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문제는 이제 충분히 그림을 통해서 이제 발문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서 쌤이 이제 그림만 이렇게 띄웠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자, 직선함수가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로 함수가 두 개 서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보시면 삼각형 BDC의 넓이는 삼각형 ADB의 넓이의 3배라고 했는데, 자, BDC는 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성분 DC를 밑변으로 하는 그런 삼각형. 그리고 ADB를 봤을 때 ADB는 얘예요. 이 조그만한 삼각형, 얘를 말하는 거야. 얘가 지금 어떻단 거야? 얘가 얘 3배래요. 그러면 얘를 쌤이 넓이를 S라고 표현했을 때 얘는 3S가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두 번째, 자, 삼각형 BDC의 넓이는 삼각형 AED의 넓이? AED라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건데, 이 녀석의 넓이의 4분의 3배다. 그럼 4분의 3배, 즉 얘가 3S니까 여기는 몇 S가 된대요? 4S가 되면 얘는 얘 4분의 3배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얘가 S, 3S, 4S거든요. 자, 여기서 얘를 하나의 삼각형처럼 보실게요. ADC를. 그럼 넓이가 얼마가 돼, 얘는? 4S가 된다. 그쵸? 그러네요. 얘도 4S가 되고 얘도 4S가 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높이는 서로 똑같단 말이야. 근데 밑변이 서로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가 밑변이라고. 근데 높이는 똑같은데 삼각형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얘들은 서로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랑 얘가 잘 보시면 이 큰 삼각형이 4S 그리고 이 삼각형이 3S란 말이야. 근데 서로 밑변을 공유하고 있다. 그쵸? 근데 넓이 B가 4대 3이기 때문에 높이 B는 몇 대 몇이다? 똑같이 4대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쯤 대충 끌어보면 뭐 이런 소리죠. 큰 게 4S, 그거보다 조금 작은 게 3S이기 때문에 이 높이 B가 서로 몇 대 몇이다? 3대 4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기가 1대 3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얘랑 서로 길이가 같다고 하니까 밑변이, 자, 그 조건을 일단 뜯어봐야 되겠죠. 자, CD는, 성분 CD는 DE랑 똑같다 라는 조건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D. 그럼 성분 CD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얘는 여기다가 요거를 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 2라는 좌표의 X값을 선생님이 함부로 T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T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K에 T 된다. 그쵸? 로그 K에 T 마이너스 D이니까 D는 뭐야? 로그 3K에다가 T를 넣은 값이니까 로그 3K T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리고 성분 DE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로그 3K T가 되겠다. 로그 3K의 T.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랑 똑같기 때문에 얘를 이항을 했다고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가식이? 로그 K의 T는 이 로그 3K의 T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좀 고찰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로그식이 서로 같다고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크게는 밑이 통일이, 만약에 밑이 일치했을 때 그럼 진수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되지만,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어때요? 진수가 T로서 통일된 상황이야. 이랬을 땐 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럼 밑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 2라고 하는 숫자를 밑으로 넘기자고요. 그럼 밑으로 나가면 2분의 1승이 되기 때문에 얘가 로그 3K, 아니 로그란다. 이 로트 3K가 된다. 그치?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다? 밑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K는 루트 3K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K 제곱은 3K가 될 것이고, 따라서 K는 0 아니면은 3이 될 텐데 K가 0일 수는 없으니까 K는 3이 되겠네요. 자, 벌써 우리가 K 값을 잡아냈다. 그렇죠? 크게 지금 변수가 몇 개가 있냐? K 있고 M 있고, 그리고 쌤이 여기 EX 좌표를 T라 뒀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 K가 생인데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K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건 두 로그 함수가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알아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이 B의 X값의 좌표는 A와 E의 X값의 좌표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X 좌표가 1, 여기가 T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적 공식을 쓰게 되면 여기 이제 X값은 얼마가 되냐? 1 플러스 3, 즉 4가 될 거고, X자로 곱하게 되면은 T 플러스 3이 분자가 될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B의 X 좌표를 알았기 때문에 이 B라는 것은 로그
9x와 이 직선함수의 교점이다. 그쵸? 따라서 각각 대입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B의 x좌표가 지금 내분점으로서 4 플러스 t 플러스 3이라고 했어요. 얘를 일단은 직선함수에다가 대입해볼까? 아니야, 로그 9x에 대입을 하자. 로그 안에 대입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4분의 t 플러스 3은 직선함수 안에 대입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x-1이기 때문에 얘를 바로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요. 자, t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1을 해줬다고 하면 마이너스 4가 분자로 올라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정도는 암산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얻어냈어요. 지금 m도 해결해야 되고 t도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크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조건이 쓸 게 뭐냐, 바로 c점이에요. c라는 점은 로그 3x도 지나면서 직선을 지나기 때문에 x값을 둘 다 넣으면 서로 같아야 된다. 따라서 일단은 c의 x좌표는 일단 t란 말이야. t를 로그 3x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t는 이번에 직선을 집어넣으면 m의 t-1 이렇게 된다. 그쵸? 자, 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시간 밑에 시간 같이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m도 있고 t도 있단 말이야. 근데 좀 관찰력을 좀 발휘를 해보시면 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얘랑 같다라고 두시면 되겠다. 그쵸? 일단은 얘가 4가 있으니까 4를 여기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 4분의 1에 로그 3의 t가 되겠죠. 로그 3의 t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랑 지금 서로 같은 상황인 거란 거죠. 여기서 로그 9를 갖다가 3의 2제곱이니까 앞에 2분의 1을 앞으로 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긴 4분의 1이 문제니까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 4를 했다고 치면 여기는 2가 되겠죠. 2만 남을 거야. 그래서 2가 바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로그 3의 4분의 t 플러스 3의 2제곱이 될 거고, 우변 같은 경우는 로그 3t만 남겠죠. 이렇게.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밑이 3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수가 서로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야. 얘랑 같다고 보시면 양변에 우리 16을 곱할까요? 자, 16을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은 t 플러스 3의 제곱일 거고, 우변은 이제 16을 곱했으니까 16t가 될 거다. 그쵸? 얘를 전개했을 때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는 16t가 될 거고, 자, 이항을 했다고 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 얘는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9로 하시게 되면 t는 1 또는 9가 되는 건데 1은 될 수가 없겠죠. 그쵸? 따라서 t는 9가 된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우리가 k 해결했고 t 해결했다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된 건 k 값과 m 값이란 말이야. 자, m 값은 어떻게 구한대요? m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c라는 점을 알게 되면은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하는 거니까 m 값을 건져낼 수 있을 거고, 자, t의 좌표는 우리가 x가 이제 x 값이 t는 9라는 걸 알게 됐고, 로그 3의 x가 대입을 했으면 이제 높이가 얼마가 된 거야?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c는 좌표가 얼마가 돼요? 9,2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c의 좌표가 9,2고 이게 직선 위를 지나니까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m 9-1이라면 8이 되겠다. 따라서 m 값은 얼마? 4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 k를 m으로 나눈 값은 3일 거고 4분의 1 역수인 4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답이 12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그림에 대한 해석도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을 갖다가 서로 넓이가 같다는 조건을 통해서 높이가 통일됐을 때 밑변이 서로 같아야 되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얘를 1대3으로 내분한 점이 바로 비례하는 생각들, 거기까지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 이 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m, t, k 값을 잡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들을 이제 잡아낼 수가 있는지 식을 전반적으로 좀 관찰하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평관이든 수능이든 여러분들 항상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트레이닝을 하시고. 자, 다음 문항 보실게요. 네, 다음 문항.
28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항은 전형적인 이제 경우의 수의 문제다. 그쵸? 뭐 순열과 조합, 뭐 중복 조합 이런 쪽이 되겠는데, 자, 함수의 대응이라고 하면은 크게 뭐 1대1 대응도 있고, 뭐 이런 뭐 순 증가나 혹은 지금처럼 단조 증가 크게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배운 개념을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이런 경우수가 케이스를 크게 어떻게 매겨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해결 코스를 좀 약간 효율적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문제를 다들 아시겠지만 1부터 6까지가 이제 정의이 된 그런 x라는 집합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 f를 정의를 하는데 어떤 녀석이냐? 자, 3을 정의역으로 하는 녀석이랑 6을 정의역으로 하는 그 치역값은 곱시 서로 얼마가 되래? 3의 배수가 되라고 했단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F3 또는 F6 중 하나가 적어도 3의 배수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쵸? 그거를 잘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 또 얘를 이제 해석을 하시면 얘 아니면 얘가 가는 거니까 적어도라고 생각을 해서 여사건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를 그냥 합사건 자체를 합의 법칙으로 풀어도 된단 말이야. 자,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자, 나조건 볼게요. 집합 X의 임의 두 원수 X1과 X2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X2가 X1보다 크면 거기에 되어 있는 치역들은 이러한 대소관계를 만족하라. 얘를 무슨 증가라고 한다? 단조 증가라고 한다. 단조 증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한다? 중복 조합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제 해결을 늘 했었어. 그래서 지금 크게 가조건과 나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F를 구하는 건 맞는데, 자, 선생님은 이 나라고 하는 사건을 바탕 사건으로 두고 싶어. 다시 말해서 표본 공간 S로 두고 싶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가조건을 보시면 얘 또는 얘가 3의 배수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F3 혹은 F6 중에 하나가 3의 배수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쌤이 F3이 3의 배수가 되는 그런 사건을 갖다가 선생님이 A 사건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 F6이 3의 배수가 된 사건을 쌤이 B 사건으로 이름을 지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S라고 하는, 즉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바탕 안에서 뭐를 구하면 되는 거다? A와 B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는, 즉 A 합집합 B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합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 합의 법칙은 아주 당연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공식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얘인데,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뭐가 생략이 된 거야? 교집합 S가 다 생략이 된 거야. 여기 이제 교집합이죠, 여기가. 엄밀히 이야기해서 교집합 S가 생략이 됐다. 그러니까 A와 B라는 사건을 구하긴 구하는데, S, 즉 나 조건을 만족하는 바탕에서 A와 B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풀 건가? 합의 법칙으로 풀 겁니다.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고. 따라서 A 사건을 먼저 다 구하고 B 사건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쏙 뺄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자, 일단은 A 사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사건의 개수를 다 구해 볼 건데, 얘는 뭐야? F3이 3의 배수인 거잖아. 그쵸?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계속 해보시면 1, 2, 3, 4, 5, 6 하고, 적을게요 좀. 1, 2, 3, 4, 5, 6. 자, 이렇게 XX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F3이 어디로 가면 3의 배수, 즉 3 또는 6으로 가는 경우인데, 일단 먼저 3으로 가는 경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 아시겠죠? 지금 그러면 이제 나머지 1, 2, 4, 5, 6이 어디로 갈지만 정해주면 되는 건데, 단조 증가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1, 2가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어디다? 1, 2, 3까지 되겠죠. 단조 증가니까. 따라서 얘만 봤을 때 몇 가지 케이스가 가능해요? 3개의 선택지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게 하는 경우니까 3, 1, 2가 되시는 거다.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F3이 3이 아니라 6으로 가는 경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그러면은 1, 2라고 하는 정의역은 1부터 6까지 전부를 갈 수 있는 거다. 그쵸?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 H, 2가 되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럼 쌤 4, 5, 6은 어떡합니까? 지금 단조 증가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6으로 가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주시면 괜찮겠어요. 자, A 사건의 사이즈는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겁니까? 네, B 사건의 사이즈를 구할 거야. 자, 이번 B라고 하는 건 F6이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이야.
그래서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누가 6이라는 정의역이 3의 배수로 가는 경우로 일단은 3으로 가는 경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 아시겠죠? 그럼 이건 몇 가지 경우입니까? 자, 6이 3으로 갔기 때문에 1부터 5까지는 어디로 갈 수 있다? 1, 2, 3으로 갈 수 있다. 이거 몇 가지가 된 거야? 3개의 선택지 중에 5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초이스를 하니까 3H5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6이 어디로 가는 경우? 6으로 가는 경우 보자고. 그러면 1부터 5까지가 어디로 가면 된 거야? 1부터 6까지를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돼? 6H5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역사건으로 했다. 선생님 생각에는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출제자의 그 의도 자체가 합의 법칙으로 풀게끔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뭐겠어요? 그쵸? A와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죠. 그럼 얘는 뭐야? F3과 F6이 둘 다 3의 배수로 가는 경우거든요. 자, 크게 케이스를 매겨보면, 자, 순서상으로서 F3, F6이 첫 번째 3,3인 경우, 둘 다 3으로 가는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 3,6으로 가는 경우. 자, 세 번째, 6,3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지금 단조증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6,6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케이스를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면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자, 3, 3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3은 3으로 가고 6은 6으로 갔다라고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면 1, 2는 1, 2, 3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다? 얼마가 돼요? 3H2. 그리고 4, 5는 어디로 가면 돼요? 3, 4, 5, 6으로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4H2가 되겠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케이스는 갖고 있고. 자, 두 번째. 각각 3, 6으로 가는 경우. 얘가 3으로 가는데 얘는 선생님이 지금 방금 구한 게 3, 6이다. 그쵸? 선생님 잘못했네요. 지금 방금 구한 게 얘인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럼 다시 1번을 구해봅시다. 3, 3으로 가는 경우는 얘, 둘 다 3으로 가는 경우다. 그쵸?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1, 2는 1, 2, 3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3H2인 건 맞는데, 지금 4, 5가 어때요? 3과 6 사이에 낀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따라서 3,3으로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그리고 마지막, 자, 6,6으로 가는 경우는 3도 6으로 가고 6도 6으로 가는 경우라고 했어. 그 얘도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1, 2는 어디까지? 1부터 6까지 다 갈 수 있어. 다시 말해서 6H2인 반면에 4, 5는 낀 게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 따라서 최종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이제 매길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합의 법칙으로 합사건을 직접 구하는 거니까 얘 합 더하기 얘 합 더하기 얘를 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답은 327이 나오게 돼요. 자, 계산을 여러분들 좀 하시고, 계산이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되게 한 4분 정도 걸렸나? 하여튼 되게 가뿐하게 풀었어요. 어렵지가 않아. 근데 다른 학생들 한 거 보면 되게 뒤죽박죽이더라고. 규칙성도 없이.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든 확률 문제든 처음에 머릿속으로 해결 코스를 그릴 때 잘 그리셔야 돼요.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 문제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해 놓으셔야 막상 실전에 가서 가장 좋은 베스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항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 29번이죠? 자, 29번 문제가 삼각함수 극한 문제가 이제 29번에 등장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좀 앞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뒤쪽에 많이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29번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제 관리라든가 그런 이제 시험에 대한 그런 경영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 즉, 시간 관리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29번 또 여러분들 이제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30번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27, 28, 29 이 근방에 나오는 문제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앞쪽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29번은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맞춰야 되는 문제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얘는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야. 이런 식으로 선분의 AB가 지금 지름으로 끼어 있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R세타랑 S세타인데, R세타라고 하는 건 이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 그쵸? 그리고 S세타는 얘의 넓이를 의미를 하는 거다. 그랬을 때 R세타분의 S세타를 세타를 0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을 구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원이 이 삼각형 APQ의 내접원은 아니거든요. 지금 원이 삐져나왔기 때문에 내접원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선분, 이 두 선분에 접해 있는 건 맞다고. 따라서 원의 센터에서 각각의 선분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수직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한번 O부터 P까지 한번 끄어볼까요? 그렇게? 끄어보면 정확하게 원의 센터를 관통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반지름 2다, 그쵸? 근데 얘가 똑같이 R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 거다? 2-R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지금 얘가 2세타인데 지금 반으로 쪼개졌으니까 얘는 또 세타가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R세타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2-R분의 R이 그냥 거저 된다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R에서 정리를 할 건데, 양변에 2-R을 곱해주게 되면 2-R 다 사인 세타 이렇게 적을게요. 그러면 얘가 R이 된다. 자, 전개를 하시면 2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리고 R이 되고, 얘를 이제 이항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R로 묶어냈을 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잠시만, 쌤 잘못했죠? 잘못했죠? 자, 여기서 얘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R 세타 플러스 R이 되고, 얘를 R로 끄집어내면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쵸?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R 세타라고 하는 건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 자, R 세타는 쉽게 구했어요. 그 반면에 S 세타를 구하는 거는 요것보다 조금 어렵긴 한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요 문제를 접근을 하실 때, 자, 여러 가지 풀이들이 존재를 하는데, 흔하게는 뭐 이거랑 뭐 닮음이라서 닮음비를 이용해서 푸는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처럼 선분 AR을 끄어서, 그래서 ARB가 이제 직각삼각형인 것을 이용해서 가볍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또 써야 될 게 뭐냐면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각이든지 변이든지. 그런데 지금 이 호 PB를 공유하고 있는 그 원주각이 얘잖아요. 그럼 얘가 세타면 얘도 장동 뭐가 된 거야? 세타. 반면에 마찬가지로 호 AR을 공유하고 있는 원주각이 얘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이 세타가 되겠다. 그쵸? 각 두 개는 우리가 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우리가 이 변을 알 수 있으면 어때요? 이 변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얘랑 세타, 이 세타인 걸 알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시전하게 되면 얘도 건질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한 쌍의 파트너와 나머지 한 조건이 주어지면 끝장나는 거잖아. 그런데 얘를 구한 게 어렵지가 않다고. 왜?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인 걸 우리가 알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얼마가 된가, 각도가? 이 각도가 어때요? 얘가 지금 2세타, 얘는 직각이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시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쪽 각에서 이쪽으로 사인을 해주게 되면 4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4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이 변이 되는 거예요. RB가 된 거죠. RB.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각변을 제대로 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4 코사인 2세타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시고, 우리가 이제 이 변도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변 아니면 이 변만 알면 우리가 양변과 끝 끼인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S세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얘를 좀 건져내려고 해요. 그래서 사인 법칙, 사인스 법칙을 쓸 건데,
얘랑 이런 식으로. 그러면 쌤, 요 각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이 각은 어떻게 알아요? 세타, 이 세타, 얘가 얼마가 돼요?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3 세타가 되죠. 얘가 파이 마이너스 3 세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3 세타에 대응되는 변이 누구야? RB잖아, RB. 그래서 일단은 RB라고 두시고, 우리가 원하는 값.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미 우리가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라던, 아니죠, 쌤 잘못했죠? 사인 3분의 3 세타가 대응되는 게 RB잖아. 우리가 RB 구했다, 그쵸? RB가 누군데? 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적으면 얘가 4 코사인 2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얘기 때문에 얘에 대응되는 각을 2세타라고 봤을 때 사인 2세타분의 RQ, 우리 RQ만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그냥 우리가 사인 3세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RQ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해주시면, 선분 RQ는 어떻게 되느냐? 양변에 2세타를 곱해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4 코사인 2세타, 여기는 사인 2세타, 그리고 분모에는 사인 3세타가 들어갈 겁니다. 자, 얘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좀 예쁘게. 4 코사인 사인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코사인, 아니죠, 사인이니까 얘는 2 사인 4세타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RQ는 뭐다? 사인 3세타분의 2 사인 4세타.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사인 3세타분의 사인 4세타.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까지 놔두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양변과 극기인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S세타를 좀 표현을 해보면, 자, 2분의 1 R 누구부터 할까? RB부터 할까? RB 4 코사인 2세타 곱하기 RQ, 얘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사인 3세타분의 사인 4세타, 그리고 극기인각 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가 R세타를, 아니 S세타를 R세타로 나누는 거니까 바로 우리 R세타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R세타가 근데 뭔데? 지금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세타라서 얘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2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세타를 보낼 거는 보내줘도 사실 괜찮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그냥 4분의 3이 되는 거고, 3분의 4가 되는 거고, 얘는 서로 만나서 없어지는 거고. 그럼 4 코사인 2세타는 어디로 간 거야? 그냥 4로 가시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랑 만나서 1로 가던 거고, 얘도 1로 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얘랑 곱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6분의 16이니까 3분의 8이 되나? 3분의 8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얘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A가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45A이기 때문에 45 곱하기 3분의 8 하시면은 15가 되고, 곱하면 답이 120이 나온다. 그쵸? 따라서 답은 120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뭐 닮은 비를 찾는다거나, 얘랑 이제 맞꼭지 각이고 얘가 이제 세타, 얘가 원주각은 중심각의 이제 절반이니까 2세타, 이런 식으로 닮음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쌤이 풀어봤는데 시간이 좀 제법 걸려요. 선생님처럼 푸는 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지 않고 가장 깔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이제 경우의 수 문제랑 비슷하게 삼각함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풀이를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현명한 방법을 풀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적을게 왔죠? 자, 대망의 30번 문제인데, 자, 이번 킬러 문제는 여전히 킬러 문제답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여전히 뭐 미적분 파트에서 나왔고, 미분과 관련해서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이제 극점에 대해서 그 gx라는 함수가 극점을 갖도록 하는 그 정의역들을 알파 시리즈로 정의를 하는 그런 상태야. 그리고 이제 가와 나라는 조건이 이제 굉장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이제 갈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함수 fx를 정의를 했네요. 함수 fx는 sin 2분의 파이 x랍니다. 얘는 sin 함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주기가 얼마입니까? 주기가 4인 sin 함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fx가 있고 함수 gx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답니다. 자, 얘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내 생각에.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함수 gx가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알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을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를 하자.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gx가 극값을 갖는 정의역들을 갖다가 알파 수열로 정의를 한 거야. 여기서 물론 m이라고 한 게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유한계다. 우리가 이제 n 값도 구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조건을 보면 n이 홀수일 때는 그 알파 n이 바로 그냥 그 홀수 넘버링이 n이 되는 거야. 이 첨자랑 똑같아진다, 그 소리야. 예를 들어서 알파가 알파 3이다. 그럼 3인 거겠죠? 알파 5면 5, 뭐 이런 것들. 그 반대로 그럼 n이 짝수일 때 g 알파는 그 함수 값이 0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면 알파의 이 넘버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야. 서로 여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gx의 극점을 파악을 하려면 어차피 gx를 미분을 해야 돼요. 미분을 한번 해보면, 자, g를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g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쌤이 이제 미분을 좀 해보면, 먼저, 자, 쟤는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a f 프라임 x, 그리고 이에 a f x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뒤에 거는 b f 프라임 x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쵸?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gx가 뭐가 되는, 얘들이 0이 되게 하는 것들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f 프라임 x로 이제 공통으로 이끌어내게 되면 얘가 f 프라임 x 그리고 a의 a fx 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그 x들이 궁금한 거잖아. 자, 크게 두 가지 상황이겠죠. 하나는 f 프라임 x가 0인 케이스, 두 번째는 뭐야? 뒤에 있는 이 인수가 0이 되는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녀석부터 한번 고찰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자, f 프라임 x가 0이다. 참고로 f 프라임 x가 뭡니까? 저 주기가 4인 sin 함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쟤는 이렇게 될 겁니다. 파이분의 2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건데, 일단 파이분의 2라는 건 무시를 하시고, 그럼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코사인 함수지만 사인 함수 fx랑 똑같이 주기가 얼마다? 4인 코사인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시게 되면, 자, 한 여기쯤 있다고 치고, 자,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가 한 12쯤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마저 그려주게 되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그림을 뭐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정의역의 범위가 0과 12 사이로 지금 단축이 돼 있어, 알겠죠?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어찌됐건 얘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요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딱 보시면 얘가 1, 3, 5, 7, 9, 11 뭐예요? 다 홀수다, 그쵸? 알겠다. 이 가라고 하는 조건이 뭐예요? 알파의 그 넘버링이 홀수일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홀수가 들어가는 거죠. 바로 얘네들을 의미를 하는 거야. 따라서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 거야? 알파 1. 이 3이라고 한 게 알파 3. 얘가 알파 5.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와서 얘가 알파 11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가 조건을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알파의 홀수 시리즈들이 이제 뭔지는 알겠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요번에 이 인수가 이제 2가 되는 거잖아. 그쵸? 자, 두 번째. 그럼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식을 바로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에 a, f, x 승이 뭐가 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그러한 뭡니까? x들을 갖다가 이제 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알파가 이제 홀수 시리즈인 것들은 얘들이 다야. 근데 나머지 이야기는 뭐야? 그러면 이제 넘버링이 짝수일 때만 남은 거죠. 걔네들이 다 뭐래요? 그때는 다 G에다가 그 알파의 짝수 시리즈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라고 했다. 그쵸? 따라서 일단은 저 녀석을 해석을 하기 전에 얘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얘하고는 다른 사건이야. 얘가 0이 된 사건하고 얘가 0이 된 사건은 다른 사건이죠. 그렇죠. 얘가 그러면 이거를 0으로 만족시키는 x들이 알파의 홀수 시리즈면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x가 알파의 짝수 시리즈란 거야.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자체가, 자, x가 바로 알파의 m인데 이때 m은 뭐다? 바로 짝수가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 x가 뭐가 된 거야? 알파의 m인데 m이 짝수일 때를 의미를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확인 가능하시고, 자, 여기서 또 이제 4번 조건까지 쓰게 되면 g에다가 알파 m을 넣었을 때 값이 0이 된다라고 했는데, g가 뭡니까? 지금 쟤잖아. 저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로 바로 쓸게요. 그러면 이에 a, f, 알파 m을 대입한 값 플러스 b, f, 알파 m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바로 얘가 0이 된다는 소리야. 얘가 어떤 거야? 나 조건을 해석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따라서 지금 보시면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얘랑 얘가 지금 서로 똑같거든요. 마이너스 a분의 b로. 그럼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b, f, 알파 m이 0이 되는 거야. 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b로 나눠주시고 식을 잘 정리를 하시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f에다가 알파 m을 대입한 값이 뭐가 나온다? a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때는 물론 m이 뭐다? 짝수일 때를 의미한 거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의 짝수 시리즈는 뭐야? f에다가 그걸 대입했을 때 a분의 1이 되게 하는 그 근을 의미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래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 자, f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f는 사인 함수인데 주기가 4인 녀석이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한 x축이 한 여기쯤? 이따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 여기쯤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함수를 그린 거니까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면 12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자, 알파 이제 쌤이 f를 그렸단 말이야. 그렇죠? 사인 함수 f를 그렸는데 그럼 a분의 1이라는 이 상수 함수를 어떻게 그릴지가 이제 문제인 거야.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쵸? 맞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아까 쌤이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게 뭐냐? 쌤, 얘는 익스포넨셜을 친 지수 함수잖아. 그쵸?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얘도 항상 0보다 크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얘랑 얘랑 서로 어떻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a,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a분의 1에서 쌤이 가정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a가 양수라고 생각해 볼까? a가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a분의 1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한 여기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된 거야? 알파의 짝수 시리즈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알파 2, 이게 알파 4가 되겠죠. 알파 2, 알파 4.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알파 1이라는 게 1이라며. 1이잖아. 그쵸? 근데 여기가 1이라고. 그럼 여기가 알파 1이라는 소리인데 알파 2가 알파 1보다 왼쪽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a는 0보다 큰 게 아니라 a는 0보다 작다. 즉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제대로 한번 그려주시면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얘가 뭐다? y는 a분의 1이 된 거다. a는 음수라는 거야. 따라서 얘가 뭐가 되고 알파 2가 되고 얘가 알파 4가 된 거야. 그리고 얘가 알파 6, 알파 8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뭐 알파 5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알파 3, 얘가 알파 5, 5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 2, 3, 4, 5, 6 쭉쭉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11이 알파의 11이니까 얘가 알파 11, 그럼 얘가 알파의 12로서 마지막이 되는 거다. 그쵸?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뭡니까? m의 값이 얼마다? 12라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서는 m이 12라는 소리가 되겠다. 그쵸? 자, m 값도 이제 건져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마지막 조건이 뭐냐? 함수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을 갖고 그 합이 저 녀석일 때라고 했거든요. 자, 극대값이 서로 다른 두 개로 극대값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극대가 두 개다 혹은 뭐 극점이 두 개다 이런 것을 의미한 게 아니야. 극점은 몇 개입니까? 12개인데 우리가 극대값만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극대값만 두 개 존재한다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극값들을 다 조사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자, G 알파 1이 궁금한 거잖아. 그쵸?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뭐냐? 알파, 자,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B는 자동 뭐가 되는 거야? 일단은 양수가 되는 거다. 그쵸? 자, G 알파 1을 구해볼게요. G 알파 1. 자, 홀수다. 그쵸? G 알파 1인 거면 얘는 그냥 바로 G 1으로 의미를 하는 거고 G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G에다가 1을 넣으시면 자, 2의 a제곱인데 f1은 뭐가 돼요? 사인 함수에다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거니까 바로 1이 돼서 그냥 2의 a제곱만 남고 그 다음에 뒤에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얘는 b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α2를 넣어볼까요? 자, gα2는 얼마? 0이겠죠. 나 조건에 의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gα3을 넣어볼까요? 그냥 g3을 의미를 하는 거고 g3이라고 하는 것은 2의 사인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쵸? 얘는 이번에 마이너스 a제곱이 될 거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b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g 알파 4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똑같이 0이 되겠다. 그쵸? 내 생각엔 그래요. 얘가 양수고 0이고 양수고 0인데 이 짝수 번째 시리즈를 넣었을 때는 다 극소값 0으로 통일된 것 같아. 그럼 나머지가 극대값이란 소리다. 그쵸? 한 번만 더 넣어볼게요. g 알파 5는 얼마? 얘는 그냥 g 5가 되는 거고 fx가 이제 그럼 어떻게 돼? g 2분의 5파이니까 걔는 2분의 파이를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아지게 되겠죠. 2의 알파 제곱, 2의 a 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이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극대값으로서는 얘가 그냥 단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은 얘네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 얘네들을 합했을 때 자, 저 자식이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면 돼요?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면 되는 건데 지금 a라고 하는 녀석이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지금 a가 뭐라 그랬어요? 음수라는 조건 아까 얻었다. 그쵸? 따라서 a는 뭐가 된 거야?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란 거죠.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캐치를 하시고 그럼 선생님 a 값을 건졌는데 b 값은 또 어떻게 건져낼 겁니까? 라고 하시는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파를 g에다가 넣었을 때 0이 된다고 해서 그랬었잖아. 그쵸? 아까 이거. 그러면 지금 m이 짝수일 때 얘가 그럼 a분의 1인 거 알고 얘가 a분의 1인 거 안다. 그쵸?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의 a의 알파 m 넘각 그리고 자,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알파 m 얘가 0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또 뭐 있어요? a가 마이너스 3이란 것과 자, m이 짝수일 때 알파 m을 f에다 넣은 값은 a분의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시면 얘가 a분의 1 날아가서 그냥 1승이다. 그쵸? 얘가 a분의 1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a분의 b인데 얘가 a분의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쵸?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3분의 b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 3, 2가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a값 구하고 b값까지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gx를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얘란 말이야.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요거를 좀 어디 지울까요? 자,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별표라고 했을 때, 자, m이 10이라고 했으니까 12파이다, 그쵸? 그리고 얘가 지금 A3는, 알파3는 3이고, 얘는 A4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이 코사인 2파이x라는 것을 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gx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gx는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fx 제곱, 그리고 b라는 게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2fx.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거잖아, g가. 그 뒤에 코사인 2분의 파이x가 붙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 관점을 전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얘랑 어떤 관계야? 문제에서 fx가 줘졌는데 fx랑 닮았다, 그쵸? 그래서 쟤를 미분하면 왠지 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따라서 얘는 실제로 f'x인데 어떤 처리를 해준 거야? 8분의 2를 곱해 놓은 상태인 거야.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x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거기다가 쟤를 넣기보다는 f'x를 일단 집어넣어 보실게, 이렇게. 그러면 8분의 2는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실제로 만나서 24가 되겠죠. 24. 얘는 24가 된다. 따라서 우리 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겠죠, 이렇게. 자, 분배를 하시게 되면 일단 얘랑 얘부터 분배할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상상이 되나? 얘랑 곱해봐. 그건 어떤 결과물이죠? 우리가 피적분 함수를 바라볼 때, 즉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때, 우리가 적분의 공식을 이제 의미를 하기 이전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무엇을 미분해서 그 녀석이 되는지를 역추적하는 거라고 했다, 그쵸? 따라서 얘랑 곱해진 그 결과물은 누구를 미분한 거다? 그쵸? 익스포넨셜 3의 fx를 미분한 형태이긴 한데 상수가 지금 없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이렇게 보정이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얘랑 곱볼까요? 또 이번엔 어때요? f랑 f'이 곱해져 있다, 그쵸? 딱 봐도 fx의 제곱을 미분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어떤 거냐? 자, fx의 제곱을 미분한 형태인데, 자, 3이는 그대로 있고, 얘를 이제, 그럼 2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2가 없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똑같게 되죠. 따라서 이 피적분 함수로 적분을 하면 얘랑 얘가 각각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계산을 바로 또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자, 밑끝은 3. 밑끝은 알파4다, 그쵸? 알파4. 그리고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프라임이 벗긴 상태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2분의 3이 f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계산은 쌤이 하지 않을 거야. 자, 볼게요. 자, 알파4를 먼저 대입을 하는 거잖아? 근데 F알파4는 뭐예요? F알파4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선생님이? 짝수 넘버링일 때는 바로 A분의 1,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알파4를 대입한 값을 구한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을 집어넣는 것도 뭐 당연히 어렵지가 않겠죠. 만약에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sin fx가 되게 쉽게 나왔기 때문에 뭐 1 또는 마이너스 1이 금방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다 얼마가 나오느냐? 8, 2의 세제곱 마이너스 42라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P가 되는 거고 얘가 Q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구한 건 P 마이너스 Q이기 때문에 그 8 마이너스 40이니까 답은 얼마? 4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아는 지식들을 충분히 잘 쓰면 풀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한 번쯤은 풀이를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 내용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킬러 문제를 잘라서 쉬운 사전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이번 7월 인천 모의고사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쌤이 이제 모든 문제를 하진 않았지만 4점짜리가 총 13개인데 쌤은 이제 어려운 7문제를 선별해서 이제 그렇게만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 쉬운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자, 이번 풀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